안녕 여러분. 오늘은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사랑하는 저의 인생 책과 2024년 올해 읽은 책 중에 괜찮았던 책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인생 책이랑 올해의 책 영상을 나눠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인생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의 취향에 대해서 더 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의 책을 이어서 소개하면 어떤 취향으로 그 책들을 좋아하게 됐는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이 책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취향이고 누군가에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겐 각자의 삶과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의 취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 나온 책들이 조금 궁금해지셨다면 인터넷 서점의 책 소개 글이나 다른 독자분들의 후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책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인생책을 고른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들 때 반복적으로 들춰보는 책을 좋아합니다. 소장가치 있는 책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내일을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나를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드는 책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같은 문장들이 가득한 책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사적인 기준이에요. 제 마음을 작가의 문장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좋기 때문에 사적인 기준으로 책을 골랐다는 점. 마지막 이유는 나의 감정을 발굴해내는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책들이 좋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로 꼽은 제 인생책 첫 번째는 바로 이 책입니다. 캐럴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입니다. 이 책은 캐럴라인 랩의 에세이입니다. 삶에 대한 통찰력이 정말 대단한 작가이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이 책 덕분에 삶이 정말 외롭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책장 앞에 서서 제일 먼저 꺼내보는 책이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기 이렇게 인덱스를 마구마구 붙였는데 그냥 누가 내 마음을 움푹 퍼내서 문장으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차례를 보면 홀로, 함께, 떠나보냄, 바깥, 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내면에 고뇌가 좀 많고 생각이 많고 고립이나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이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라면 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저에게도 나 자신 같고 내 친구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 책은 바로 황정은 작가의 계속해보겠습니다 입니다. 황정은 작가님 너무 유명하시죠? 저도 작가님의 팬 중 한 명인데 황정은 작가 자체를 좋아해서 인생 책을 넘어서 저의 인생 작가로 부르고 싶을 만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책은 소라, 나나, 나기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샀을 때 너무 소중해가지고 책끝도 못 접고 줄도 못 치겠고 되게 아껴가면서 읽었거든요. 대신 너무 자주 읽어가지고 앞장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가 됐지만 여전히 너무 애정하는 책이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인간에 대한 애틋함이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냥 나도 계속 살고 싶어져요. 누군가도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나 자신의 인생도 그 어떤 일이 있었음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황정은 작가님의 글은 축축하고 리듬 있는데 또 깊이 있고 애틋해서 울림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글이에요. 어떻게 글을 그렇게 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취향이고 계속해보겠습니다 말고도 황정은 작가님 책이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인생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 전부가 다 인생 책이거든요.
계속해보겠습니다랑 일기, 베개 그림자, 특히 디디의 우산 이 4권을 두고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황정은 작가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취향이시라면 이 모든 책을 다 읽어보시기를. 아무튼 여러분, 저는 황정은 작가님의 책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축복 같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세 번째, 저의 인생 책은 이재니 작가의 새벽과 음악입니다. 이재니 작가도 황정은 작가가 비슷하게 제가 인생 작가로 꼽고 싶은 그런 작가님이시거든요. 난 이재니 시인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재니 시인 책 중에 시집 중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를 가장 좋아하고 특히 이 새벽과 음악은 산문집인데 거대한 시집 같아요. 진짜 단어 선택이 너무 아름답고 작가님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한 편의 시처럼 흘러가서 내가 지금 가사를 읽는 건지 시를 읽는 건지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가지고 진짜 많이 읽었고 작가님이 쓰시는 단어들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묵직해요. 그래서 엄청 무겁고 단단한데 반짝거리는 유리공예 같다고 해야 되나? 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유리 공예품 안에 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글쓰기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 한 가지는 중간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이 책을 되게 자주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인생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의 올해의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오로라와 비상문입니다. 먼저 비상문은 18살 때 죽은 나의 동생 신우의 선택에 대해서 내내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책이에요. 비상문은 굉장히 짧거든요. 진짜 금방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단편인데 정말 깊이 있는 소설입니다. 정말 외로웠을 때 읽었던 책인데 너무 위로가 됐던 책이에요.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작가가 문장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됐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오로라는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 책도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비상문과 동일하게 짧지만 묵직합니다. 겨울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계절에 읽기에도 딱 괜찮아요. 최진영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유명한 구애증명보다는 저는 오로라나 비상문처럼 이런 단편이 조금 더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최미래 작가의 모양새입니다. 이 책도 인덱스가 참 많이 붙어있죠. 제 마음에 콕 박혔던 문장이 많았던 소설입니다. 9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편 소설집이고 이 책으로 최미래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야기들이 모두 잔잔한데 몽롱해지고 또 부드러운 느낌도 있는데 살짝 기운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장들이 좀 취향이어서 재밌게 읽었고 막 도파민이 터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여운이 좀 남는다고 해야 되나?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좀 애쓰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잘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제 취향이었어요. 잔잔하지만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문장들이 꽤 많았던 그런 소설집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장은진의 날짜없음입니다. 이 책도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이고 인덱스를 이만큼 붙일 만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잿빛 눈이 내리는 회색 도시,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고 그냥 표지 그대로예요, 이 책 느낌이. 여기에 두 남녀가 나오고 강아지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셋이서 이 잿빛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겨울에 특히 눈 오는 날에 이불을 덮고 담요를 덮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읽기에 좋은 소설이에요. 읽으면서 좀 설레는 부분도 있었고 문장들이 되게 밀도 있다고 느껴져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뒷표지에 문구를 좀 읽어보자면 우리는 서로를 감각하기 위해 더 세게 끌어안았다.
몸이 깨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불안하고 아늑한 차고 따뜻한 재난 로맨스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재난 로맨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막 정신없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꼈고 인간의 다정함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설렘이나 사랑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었어요. 그 다음 책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책도 꼭 겨울에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며칠 전에 막 완독한 책인데 현재는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읽어가지고 영화도 볼 생각인데 이 결말에서 더 얼마나 쓸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저는 결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크리스마스에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또 읽을 생각이에요. 한 남자의 내면이나 고뇌 같은 게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소설을 읽을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소하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들, 내가 나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들,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든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이거 인생책으로 넣을까 조금 고민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서 이렇게 올해 책 리스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전 이렇게 여운이 좀 긴 책들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은 소설입니다. 그 다음 책은 김초엽, 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전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기 전으론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 청각장애를 가진 김초엽 작가와 휠체어를 타는 김원영 작가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하면서 나오는 책인데 장애를 가진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문장이 읽기도 쉽고 그래서 저는 인덱스를 진짜 많이 붙였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아 보이네. 인덱스를 정말 많이 붙였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 살았던 날들을 좀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정상성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게 되고 아무튼 전 이 책을 읽기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슬픔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존 캐닉이라는 작가의 책인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지금 중간까지 읽었는데 올해 책으로 꼽은 이유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해서 이렇게 책끝을 접어놨기 때문입니다. 슬픔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느꼈던 모호한 감정들에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나만의 감정 사전이 된 책인데요. 전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나만 너무 예민하고 나만 이 감정을 많이 느껴서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감정들을 읽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결국 이 책은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책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신조어인데 어원도 나오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나옵니다. 정말 사전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친구한테 너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어? 라고 말할 법한 감정들에 정말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제 감정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제 감정이 조금 더 확장되는 기분이라서 제게는 너무 위로가 됐던 책이에요. 그 다음 책은 양기자 작가의 모순입니다. 흡입력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단숨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된 엄마와 이모 그리고 그 사이에 주인공인 진진이 나오는데요. 진진이 두 명의 남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삶을 관통하는 통찰력 있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뒷표지에 나온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집 3권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안희연 시인의 당근밭 걷기입니다. 인덱스 진짜 많이 붙였죠. 이 책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부드럽지만 정확한 안희연의 시적 표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읽었던 시집이에요.
그 다음 시집은 백은선 시인의 상자를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집은 여기에서 나온 시적 화자가 절망하는 방식, 화내는 방식이 나랑 너무 비슷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집입니다. 인덱스를 이만큼 붙일 정도로 좋아하는 시집이고 필사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시집은 고성경 시인의 샤워젤과 소다수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서 인덱스가 거의 매 페이지에 붙어있을 정도인데요. 이 시집은 진짜 골 때립니다. 골 때리고 재밌고 웃긴데 슬퍼요. 가끔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조적으로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집에 스트릿 문학 파이터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시를 읽고 너무 재밌었고 이 시집 자체가 젊은 시인이 쓴 젊은 시집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이두원 작가의 러브몬스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에서 읽는 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도 이렇게 인덱스를 이만큼 붙여가면서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취향은 좀 잔잔한데 간혹 가다가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 소설인데 사실 이 책은 제 취향에서 약간은 번외입니다. 도파민이라고 하죠. 야, 사랑이 대체 뭐길래 이러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때 꽤나 잔잔한 책들을 읽었어서 이 책이 평소에 읽지 않는 느낌의 소설이어서 굉장히 신선했고 근데 다만 약간 기가 빨렸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살짝 덮어놓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읽다가 이거 어떡하냐 하고 다시 덮어놓고 그렇게 좀 야금야금 읽었던 소설이에요. 전개가 굉장히 도파민 넘치는 소설이어서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입니다. 이 책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SF고 철저히 로봇의 입장에서 쓰인 책입니다. 로봇이 유기생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책인데 저는 초반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초반을 좀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흡입력도 있고 몰입도 되게 잘 되고 김보영 작가님 책을 또 읽어볼까 싶을 정도로 제게 너무나 큰 재미와 감동을 가져다준 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정희재 작가님의 아무튼 잠입니다. 저는 이 아무튼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장구경, 아무튼 비건, 아무튼 잡지 이런 책들도 읽었습니다. 아무튼 시리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에세이고 얇지만 알차고 깊이 있었습니다. 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읽으면서 맞아, 자는 것만큼 나를 회복시키는 건 이 세상에 없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을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게 만드는 시리즈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읽으면서 잠에 대해서 작가와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장이 깊이 있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인덱스를 많이 붙여가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인생 책과 2024년 올해의 책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모두의 취향에 맞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 취향의 책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굉장히 신이 나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기까지 조금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래도 독서템도 좋아해 주시고 제가 가끔 책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 주셔서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책이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재밌었던 책도 있다면 아래 댓글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안녕!